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두시입니다.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각한데요.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3월 둘째 주는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악재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요. 전 세계 경제가 아주 크게 휘청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힘들고 불안정한 그런 주였습니다. 네, 8년 가까이 경제방송 패널을 다뤄왔었는데요. 네, 이 기간 중에 미국 증시가 33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는 등 아주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그런 힘든 기간이었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외에도요, 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들 하나씩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대폭락했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금요일에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자, 과거 메르스 사태는 전 세계에 타격을 줬던 그런 시점에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부흥 재정 정책을 펼쳤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충격 뒤에 다시 아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안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우선 이 질병 확산의 범위와 추세, 그리고 기간까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자체가 과거의 질병들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대한민국, 일본 등의 이런 동아시아를 넘어서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네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까지 질병이 확산되게 되면서 결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이제 선언한 상태죠. 그렇죠, 예. 결국은 미국 대륙까지 확산의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 속도도 무섭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성은요, 원래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융시장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네. 이번 사태의 문제는 실물 경제부터 흔들렸다. 이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이번 사태, 과거 질병 사건들과 다르다 생각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거 이벤트성의 사건이 생기더라도요, 이 자유무역 기조가 유지되거나 또는 이 전 세계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기반이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진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면요. 예.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보호무역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있었고, 네.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돈을 풀어 경제를 억지로 부양했던 한계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예.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서 자칫 더 큰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떠받쳤던 중국의 경기 하강 속도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던 중국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 통계치로 본 질병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이런 통계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선이 있을 만큼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차라리 이런 수치보다는 이 생산성 지수 등의 경제적 수치를 좀 봐야 될 텐데요. 현재 중국 내 제조 공장의 가동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65%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요 도시 등지에서 소비가 크게 줄면서 제조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내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미중 무역이 한창이던 시절에요. 아, 자- 아,
이제 중국의 중견기업 대표로부터 이제 미중 무역 여파가 어떤가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들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예. 뭐 정말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요. 네. 결국은 뭐 미국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네. 그 미국은 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여유가 없어 보이네요, 미국도.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인지한 것이 약 2주 정도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기간 중에 이제 중국 경제의 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예. 이를 통해서 3월 초에 급하게 미 연방준비은행이 0.5%포인트 깜짝 금리를 인하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안정세를 좀 키우려고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몇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미국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우선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중동의 확산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결국 WHO가 팬데믹을 공식 발표하게 되면서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경제가 멈춰섰었는데 이 부분이 유럽과 미대륙 쪽으로 전파되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애써 현재 상황을 이제 좀 진정시켜 보려고 이제 인터뷰까지 했었는데요. 네. 미국 내 확산자가 이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예. 지금의 태도가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의 폭락이 이런 네.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이 정도면요. 뭐 다른 국가들 상황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크리스틴 리가르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요.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이다. 이렇게 현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예.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요, 우리 돈 약 34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네. 영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바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또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도 공공부분 투자 및 금리 인하, 또 소상공인 세금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발빠르게 계획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요. 2010년에 유럽의 재정위기를 촉발시켰던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나 큰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가 올해 하반기에 이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럽 내 금융위기 내간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아, 상황입니다. 예. 자, 또한 뭐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이죠. 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두고 굉장히 고심 중인데요. 현재 상황이라면 이 하계올림픽 사상 초유의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기상도를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걱정이 뭐 좀처럼 가시질 않는데 맞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사님. 네. 자, 지금 투자자분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요. 네. 지금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전 세계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억지로나마 이 경기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네. 이런 화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효력이 떨어져 가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게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국가 간의 큰 공조밖에 없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이 돼가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국가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글로벌 리더인 미국이 현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역 갈등에 대한 매듭,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조에 대한 부분들의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미국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게 예, 제일 중요해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